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3년 차에 풋내나는 주부이고 남편은 저랑 5살 차이 나는 연상의 회사원입니다. 직장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정도라 보면 될 것이고 현재 세우떼고서 다달이 월 4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를 벌어오고 있어요. 그 돈으로 둘이서 먹고 살기에 딱 적당한지라 애를 하나 더 낳는 건 살짝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참고로 먼저 아이가 없이 살아보는 거 어떠냐며 물은 것은 남편이었고, 저도 아이에 큰 미련이 없는 편에 속했었기 때문에 딱히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 계획을 하는 것을 뒤로한 채 남편이랑은 결혼하고 내내 연애하듯 꽁냥거리며 살고 있는 편이었어요. 여기서 제 소개를 한 줄 더 덧붙여보자면, 저는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막장 비슷한 짓거리를 하는 시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집에 아무렇게나 쳐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짓, 그리고 안부 연락을 자주 안 한다면서 며느리 나한테 자식 노릇을 강요하기만 하는 짓, 또 시댁에 가면 아들 앞에만 고기를 내어놓고 며느리한테는 찬밥을 섞어서 밥을 주는 짓 등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보고 접했었던 막장 같은 짓이란 짓은 모조리 다 하던 사람들이 바로 저희 시댁이었어요. 저는 이 짓들을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루도 쉼없이 당했고요. 거기에 제가 따로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시사철 집에 붙어있는 저를 보겠다면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발걸음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작정 찾아오던 짓을 몇 달간 반복하다가 벨 누르고 기다리기도 귀찮아. 나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려니까 번호를 알려줘. 라면서 급기야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아내셨고요. 거의 결혼하고서 3년 내내 집에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이랑 동거를 하다시피 하면서 주부 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옆에 꼭 데리고 같이 오는 시누이까지 더해서는 여자 둘이서 제 집을 아주 지들 집처럼 드나들며 살았죠. 남편도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하냐고 점심시간에 안부 전화를 하면 옆에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나서서는 나도 바꿔줘! 라고 하면서 입을 여는 바람에 시댁 식구들이 자꾸만 집에 온다는 것쯤은 단번에 알 수 있었고요. 안부 연락으로 저를 혼내키고 잔소리하는 건 제가 따로 남편한테 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시누이가 남편 앞에서 난 언니처럼 저렇게 무뚝뚝하고 예의 없는 사람 처음이야.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로 언니처럼 시어머니 안 대할 거라고. 우리 엄마 속상해서 나이 든 것 좀 봐. 언니, 진짜 너무해요. 라면서 저를 비꼬고 엿먹이는 말을 하게 되면서 눈치를 챘더라고요. 시누이의 그 말에 제가 빈정이 너무 상해서 표정이 싹 굳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남편이 제 속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보란 듯이 좋은 음식을 남편한테만 주려고 하는 차별적인 행동 같은 것들도 남편은 단번에 눈치를 챘었고요. 그런데 이건 제 남편이 눈치가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시댁에서 적나라하게 저를 꼴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었어요. 누구라도 저 집의 며느리는 시댁에서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만큼으로 시댁에서 저는 완전히 불청객의 이방인과 다름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남편도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제대로 풀어줘야 할 텐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저를 덜 불편하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며 많이 힘들어 했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편을 들어주고 또 방어를 해줄 테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하라고 했는데 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도와줄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도와줬겠죠.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화도 냈을 테고 여동생 앞에서는 새언니한테 예의를 갖추라고 혼도 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찍소리를 하지 못한 채 저하고 자기 식구들 눈치만 보고 있던 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남편에게 뭘 바라지 않는 것이 내 결혼 생활에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편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속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비밀번호도 시댁에 아무 말 없이 바꿔보기도 했고 집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연기를 해보기도 했었답니다. 코로나 터진 후로는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거리두기 정책에 위반되는 짓이라면서 발길을 끊기도 했었고요. 미쳤냐는 말과 함께 당장 제사를 지내러 오라고 보채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프신데 제가 시댁에 갔다가 일이라도 생겨봐요. 저 우리 아버지 병원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그냥 저희끼리 집에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조상님들께는 알아서 제사상이라도 조촐하게 차려서 치러드릴게요. 라며 일방적으로 핑계를 댔어요. 친정아버지 아프시단 말씀에 시어머니는 남일 같지가 않았던지 참나 정말 니네 친정도 가지가지 한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더는 저를 붙잡지 못하시곤 전화를 끊으셨고요. 남편은 그게 다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아버지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라는 것도 남편의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그동안 시댁 식구들 때문에 쭉 힘들어했던 걸 잘 알았는지라 이렇게라도 저를 쉬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더 당당히 거짓말을 냈고 남편한테는 굳이 고맙단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눈치 없는 척을 하면서 졸졸 따라왔던 시누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을 따라와서는 해집고 다니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킬 때마다 옆에 딱 붙어서는 같이 윗사람인 척을 해대며 심부름을 시켜대던 게 바로 시누이였답니다.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다루는 그 영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여자였죠. 그간에도 겨우 버텨가면서 시누이 꼴값을 떠는 짓거리를 다 지켜봐 줬습니다. 늘 시댁에 가면 결혼을 하지 않은 시누이가 있었고 또 시어머니 옆에만 시누이가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시누이를 따끔하게 혼을 낸다거나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늘상 시누이만 보면 또래 여자라는 생각에 더 뚜껑이 열리고 열이 솟구쳤죠. 비슷한 또래인데 나는 이러고 아랫사람인 며느리 취급을 당하며 사는데 저희는 혼자서 나를 부려먹는 윗사람 노릇을 하며 산다는 게 억울해서 말입니다. 늘 이런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누이를 볼 때마다 가슴팍이 자주 답답해졌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올 3월에 저희 시누이가 결혼을 했어요. 연애한다는 말도 한 번을 하지 않더니만 갑자기 작년 12월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한테 통보를 해왔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 시댁에서는 상견례까지 다 마쳤다고 하고요. 남편은 왜 우리한테 아무 말을 안 했냐면서 섭섭해했고 저도 은근히 속으론 욕이 나왔습니다. 하다하다 새 가족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일조차 우리한테는 공유를 안 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새 남편이 된다는 사람이 재원이었던 겁니다. 애까지 딸린 이혼남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만났다고 하던데 이혼남이랑 눈이 맞아서는 처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 모르게 아가씨 문제로 한동안 엄청나게 큰 소리가 오고 갔었고 결국 시부모님이 두 손 두 발을 들고서는 결혼을 허락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부부한테 통보하듯 결혼 소식을 알려온 것이고요. 그런데 전 솔직히 시누이가 어디로 시집을 가든 다 상관없었어요. 그저 딱 지 같은 시누이나 시어머니를 만나서 고생을 좀 해보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죠.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절대로 우리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차라리 집에 없는 척을 해가면서까지 시누이나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하는 중이었는지라 그냥 이대로 쭉 인연을 더 끊고 살기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누구한테 시집을 가든 말든 전혀 신경도 안 쓰였고 별 감정도 없었어요. 시누이랑은 딱 그 정도의 애증조차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결혼한 시누이가 첫 명절을 맞이했던 추석, 저희 부부가 또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시댁을 가지 않았어요. 전 당연히 시댁이 꼴보기 싫어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않겠다고 미리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도 저 스트레스 쌓인 걸 알아서 그랬는지 나도 가기 싫으니까 우리 그냥 집에서 쉬자 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또
저를 옹호해 줬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시댁에 전화를 해서는 회사 출근할 때 코로나 걸리면 욕먹으니까 그냥 집에 있겠다는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하셨던 것과는 달리 남편의 말에는 알겠다고 말만 하고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후 자기 시댁에 처음 갔다가 친정에 도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누이한테서 막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저는 일부러 전화를 한 개도 받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안부 연락을 주고받을 사이도 아닌데 명절이라고 해서 시누이가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한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제가 또 시댁에 안 왔던 사실을 시어머니로부터 듣고서는 화를 내려고 전화를 하는 게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러니 저도 굳이 그 재수없는 목소리를 들어서 연휴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서 전화를 무시했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자꾸만 더 걸려왔고 또 카톡도 몇 통이 왔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비속어를 섞을랑말랑 하면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아씨, 전화는 왜 안 받고 난리?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요? 사돈 어르신도 곧 죽으신대요? 언니 얼굴 이러다 까먹겠다잖아요. 우리 엄마가 시댁에 오기 싫어서 일부러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 카톡에는 제가 굳이 답장을 하지 않았고 읽어버리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시누이를 피해보려 했죠. 하지만 시누이는 그 추석이 지나고 난 후 무려 11월이 되어서까지도 저한테 문자를 읽으라는 협박성의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피하고 연락을 안 하려고 하면 알아서 눈치껏 피해주면 될 텐데 좋은 사이도 아니었으면서 자꾸만 껄끄럽도록 비속어를 섞을랑말랑하는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내 연락이 우스운가 보지?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아요? 우리 집이 우습냐고요. 아씨 진짜 개빡치게 하네? 라는 식으로 본전도 없는 화난 문자를 내내 보내오더니만 지난번에는 글쎄 저한테 집에서 노는 년이 할 짓도 더럽게 없으면서 왜 비싼 척이야? 라는 문자를 보내왔답니다. 그 문자를 보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나한테 이젠 하다 연이라고까지 하는구나 싶어 저도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 앞에 아무리 까불어도 그냥 봐주고 넘겨줬더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어따 대고 연이라 칭하나 싶었던 거죠. 그 길로 당장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와 이제 받는 것 좀 봐. 살아 있었어요 언니? 도대체 언니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댁에서 연락을 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런 식으로 우리 시댁이 똑같이 했으면 너 벌써 머리채 잡혔어.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시댁에선 이렇게 굴면 머리채가 잡힌다며 반말을 건방지게 섞어서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연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도와주고 날 챙겨주러 연락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꼭 받아야 해요? 아가씨가 전화해서 왜 명절에 안 오냐 마냐 하는 문제로 나설 거 뻔히 아는데 제가 왜 그 불편한 전화를 받겠어요? 이제 겨우 집에 안 쳐들어오시는 것도 숨통이 트이려 하는데 이젠 전화로 제 목줄을 잡으시게요? 그리고 어따 대고 연이래? 누군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아주 박장대소를 하대요. 뭐래 인연이 하면서 옆에 시어머니가 계셨는지 엄마 얘가 나보고 욕하지 말래 미친년 하면서 웃는 겁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 욕을 하다가 더 씻고 싶어서 욕설이 담긴 문자까지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육성으로까지 욕설을 듣고 나니 저도 이판사판이었죠. 야, 이 삐리리야. 누군 욕 못해서 안 하냐고. 배운 것 없는 년들이 시댁이라고 좀 떠받들어 줄라니까 귀여우리려고 환장을 했나? 야, 너 내 손에 뒤지고 싶지 않으면 또 연락하지 마. 얻어 처맞고 싶지 않으면 네 시댁에나 며느리짓 하고 살면서 짜져 살라고. 라고 욕을 되바라지게 내뱉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고자질하며 저에게 당장 달려와 사과를 하라고 난리 부르스였어요. 사과 없이는 당장 이혼을 하라 하면서 급기야 잘 살고 있던 저희 부부를 갈라놓겠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회사를 허겁지겁 퇴근을 하고 와서는
저한테 자초지종을 듣고 또 어떡하냐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데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혼쭐나게 패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나 대신 한 번은 자기 식구들한테 화를 안 내주는 남편이 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급기야 그냥 우리가 사과하는 척하고 끝내자. 더러운 똥이니까 피하고 보는 게 낫잖아. 그냥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고 오자.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남편의 버릇도 바로 잡아주겠다는 생각으로 말없이 남편을 따라 시댁을 갔어요. 남편은 시댁 근처에 도착을 하면서까지도 무조건 입 다물고 같이 사과만 하자며 저를 설득하려고만 했는데요. 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선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뭐 개판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표정만 봐도 개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가 저를 집안의 원수인 마냥 노려보는데 심지어 제 뒤에서 따라오던 남편조차도 그런 집안의 눈초리에 겁만 내고 있더라고요. 정작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먼저 날린 건 시누이였는데 아무도 이성적으로 제 말을 들어주려고 조차 하지를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전 그 공간에서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겁이 나는 건 아니었고 그냥 단지 이 시댁이란 존재에 치가 떨림을 느꼈죠. 그리곤 제 앞에서 왔음 사과를 해야지 라며 멀뚱거리고 있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 시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손이 먼저 날아가 버렸네요. 니년의 머리통에 구멍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버릇을 바로 잡아주겠다면서 시누이한테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어따 대고 년년거려?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 생각할 줄 모르고 시집살이를 하려 하네? 건방진년,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가 보시는 앞에서 그 잘난 딸년의 머리채를 쥐어잡고서는 단 한 번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 담아서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진짜로 그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히는 느낌이 나기까지 했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말린다며 제 팔등부터 머리통을 똑같이 때려대며 절 막아서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싸우지 말라니까 그만하라고 라고 하면서 멀찍이서 구경만 하며 입으로만 말리대요. 그러니 저는 남편도 보란 식으로 그 눈앞에서 시어머니의 머리통을 똑같이 때려들었습니다. 입으로 자꾸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혼을 내면서 저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의 짓거리를 저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고만 있던 남편한테도 분통이 터져서는 지네 엄마랑 여동생을 제 손에 하나씩 머리채를 움켜쥐어가면서 홍군형을 내줬어요. 지라병에 들린 년들은 매가 답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말리겠다며 달려들었어요. 자기 엄마까지 머리통을 맞는 꼴을 눈앞에서 보니 저를 통제할 방법이 더는 없겠다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시어머니를 떼어놓고서는 여전히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서 반 죽여놓겠다고 벼르고 있던 저를 안아가며 말리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시누이의 머리채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결국 시누이는 정말로 죽어가는 목소리로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고 제 팔목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아까는 손을 놓으라면서 발로 차기도 하더니만 이젠 아파서 힘도 없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더는 잡아당기지 말라고 매달리기만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애초부터 저희 남편이랑 아주 똑같으셔가지고는 남편이랑 똑같이 발만 동동 굴리면서 이걸 어째 네가 좀 말려봐 라고 하며 남편한테만 상황을 정리하기 부탁하고 계셨습니다. 온전히 여자들만의 싸움이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한 승리로 끝을 냈어요. 시누이 머리카락은 아주 한 움큼이 빠져나왔고 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의 손에 조금 맞았던 부위들이 아파서 화끈거리기는 했으나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누이 손을 놓아주면서 집안에 있는 난화분 하나를 집어다가 그대로 TV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시누이 머리채에 시어머니 머리통 그리고 거실에 있던 TV 하나를 박살내 버린 것이었어요. 제가 이 집 구석을 나가더라도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매 순간 떠올리길 바라는 마음에 죄 없는 TV에다가 문양 하나를 딱 박아줘 버렸습니다. 그 TV가 부서져 나가는 소리와 함께 잠깐 시댁 안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가 이내 모두가 잠잠해졌고요. 남편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한 거냐면서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길래 전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나 이것들 싹 다 집단 폭행으로 고소할 거니까 지들도 고소하고 싶음 하라 그래. 막 고소해서 이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적어도 니네 집구석이랑 다시는 얽히지 않으려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에 응급실로 가서는 정말로 진단서부터 뗐어요. 혹시라도 이런 게 나중을 위해서 필요할까 싶어 고소용으로 그리고 이혼 소송용으로도 쓰려고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니 남편은 바로 저를 쫓아오진 않았어요. 제가 남편 차를 타고 시댁까지 왔는데 남편이 절 따라오지 않는 바람에 전 그 길로 택시를 타고서는 응급실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너무 서러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내가 지 여동생이랑 엄마를 때린 걸 보고선 정이 떨어진 건가 싶기도 했죠.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에게 나는 암보다는 밖에 속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속도 상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할 생각으로 모든 진단서까지 다 끊어놓고서는 집으로 늦은 시각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이 남편이 집에 왔더라고요. 병원에 갔다 온 거냐고 하면서 제 손에 들려있는 종이를 보더니만 한참 말이 없던 남편은 그 길로 저한테 그랬어요. 내일 엄마랑 동생이 찾아올 거니까 그땐 꼭 문 열어줘.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어서라도 사과하라고 했어. 절대로 이 일로 이혼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은 엄마랑 동생이 한 거니까 똑바로 사과하고서 사람답게 굴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고 왔어. 그러니까 내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라고 말입니다. 저랑 이혼이라도 하자고 말을 할 줄 알았더니 남편은 알고 보니 시댁 사람들한테 잘못을 따져가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홍군형을 내고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 정말로 신우이가 찾아와 잘못을 빌까 싶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는데요. 진짜로 찾아왔더라고요. 오전 대바람부터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둘이서 쌍으로 찾아와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눈을 딱 감고서 또 머리채 잡고 싸울 각오까지 하며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만 손에 음료 세트 한 박스까지 사와서는 저한테 왔더라고요. 제 싸움 한 방으로 인해서 집안의 서열 정리가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와서는 전날 이혼이네 폭행이네 그런 것들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보자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녕 지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면서 시집살이만 시켜달라고 꼼수를 쓰던 시댁 식구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무턱대고 찾아와 문 열고 들어오고 당신 아들이랑 차별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년이라고 욕까지 싸지르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리도 공손하게 구실 줄이야.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네요. 그러니 저는 그 기분을 좀 더 만끽해보자며 시누이랑 시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내게 욕을 하지도 말고 가정교육을 감히 그 입에 두둔하지도 말라며 따끔하게 혼을 냈죠. 주제넘게 우리 친정까지 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경고도 확실히 했고요. 머리털이 뽑혀 보기 흉한 건지 모자를 쓰고 나타난 시누이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꼬시고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날 저는 음료수랑 시댁 식구들의 사과까지 잘 받고서는 폭행이나 이혼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는 두 사람을 돌려보냈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으나 지금 저희 집은 어떤 줄 아세요? 완전히 서열 정리가 되어서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그 어떤 연락이나 푸시도 하질 않고서 짜져 있답니다. 전 같았으면 시누이가 벌써 연락을 해서는 왜 연락을 안 받냐 어쩌냐 하면서 연연거리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은 제 손이 또 올라갈까 싶어 겁이 나는 건지 조용히 숨어만 있네요. 역시 다시금 말하지만 지랄병이 도진 것들은 직접 매를 들어서 홍군형을 내줘야 한다는 조상님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